금쟁이 정리 좀 할게요. 금쟁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는 금쟁이가 있었는데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쟁이, 한마디로 업무방해죄, 거래지세 교란 행위 들어갔죠. 자, 1년 1천짜리가 무등록자 매수 중, 자,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쟁이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그죠? 수수료,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 초과 보수 또는 실비를 받는 행위. 여기서 기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은 절대 무효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 무자격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중개업할 때만 법정 보수를 정한다. 우연히 이래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니까 법정 보수 정응 안 한다. 초과 보수 약정도 유효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받으면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것도 있죠. 상가 매매를 중개하면서 권리금이나 비품을 같이 중개했다. 이것은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하고 중개업 아닌 것을 포괄적으로 초과 보수받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 법인의 겸업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중개업 아니다. 법정 보수 적용 안 하죠. 기업공개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 보수받는 것은 처벌합니다. 초과 보수받는 것은 받는 게 문제가 되지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초과 보수 상당의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돌려줬다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초과보수로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매도 의뢰받은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물론 거래 가격도 중요상에 포함한다. 이러죠. 3년에 3천짜리가 탈세 증서를 직접 하면 물론 쌍방대리도 3년에 3천이죠. 앞에 부당단체 이거는 했고 부당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기업 공개사를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요 중에서 나오는 판례가 금쟁에서 제일 많이 나온 판례. 자, 기업공개사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정서 나오죠.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직접 거래. 자기 의뢰인 물건을 딱 한 번 샀다. 직접 거래죠. 그럼 기업공개사가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샀다. 또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받았다. 직접 거래 아니죠. 그죠? 물론 직접 거래할 때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쌍방대리가 금쟁이지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양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금쟁입니다. 자, 19번에 자, 옳은 것은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면 금쟁에 해당한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이거는 법정 보수를 적용 안 합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는 기업공개사의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받았으니까 금쟁이 맞죠. 중간생정등기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이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공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죠.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기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기업공개사 갑이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기업공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외단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요거는 자기 의뢰 물건 산 건 아니죠. 직접 거래 아니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자, 중개보수 볼게요. 중개보수 양 당사자가 다 해봤죠. 그죠?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 체결은 보수받을 수 있는데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돼도 받을 수 있죠. 다만 기업공개사, 기책사유라면 받을 수 없다. 그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하는데 약정이 없으면 절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중개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수율, 한도, 실빈 나타낼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일단 구분해놓고 이 시도조례가 주택수하고 중개사무소가 다르다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이 시도조례를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해놨는데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이죠. 조심해야 되는 게 주택은 임대차일 때 최고가 1000분의 8이지만은 주택에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합니다. 대신에 소형 오피스텔, 전용 25호가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합니다.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을 했을 때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본다. 면적이 똑같아도 주택으로 보죠. 동일할 때 동일 세 번 나오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정의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는데 확인 설명서에서는 절대 거래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거래 예정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한다 그러죠. 이때 거래금액은 매매일 때는 매매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금, 보증금에 있는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5천만 원 미만일 때, 5천만 원보다 1원이라도 작을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하죠. 그 다음에 교환일 때는 큰 거 하나만 한다. 고액부동산 가입을 한다.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한다. 즉 분양은 팔 때 받는 가격을 한다. 계산 문제 나오면은 일단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에 받냐 쌍방에 받냐 구분하고 주택이라면 일반에 받는 그 한도액도 찾아야 되죠. 자, 실비 받을 수도 있죠. 실비 권리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20번에 틀린 것은 교환인 경우 큰 중개대수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기업공개사 기책사유 아니죠. 보수받을 수 있죠.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러면 17개 시도조례 다 외워되죠. 하나만 외워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율을 정한다. 똑같아도 주택으로 봐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맞고. 21번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기업공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 간의 X상가를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이 아니고 X상가로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자, X상가를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은 얼마냐? 그런데 동일 부동산 맞죠? 동일 기회 맞죠? 그런데 동일 당사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하고 임대차 다 받아야 되죠. 자, 그 상가니까 매매에 관해서는 2억 원에 1000분의 9. 그래가지고 값 을에게 받으면 되죠. 임대차에 관해서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5천만 원이죠. 그대로 가면 되죠. 그죠? 그럼 5천만 원에 1000분의 9 을 병에게 다 받습니다. 그럼 답은
450만 원. 자,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사입니다. 물론 직무교육은 시도사 또는 등록관청이죠. 요거 세 개는 전부 다가 국장은 교육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대신에 국장은 예방교육에는 지침을 수립할 때는 규정은 없죠.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전원, 본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개사는 자기가 그 되기 전에 1년 이내 받아야 되는데 그만두고 난 뒤에 1년을 안 받아도 되죠.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시간은 리얼이니까 4일 되죠. 48, 32, 32시간에서 4시간 빼가지고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 자, 연수교육은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니은이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연수교육 니은이니까 이틀 하면 되죠. 하루 8시간, 28, 16이고 4시간 빼가지고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물론 시도회사가 부과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회사들 또는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만두고 1년에 안 받아도 되죠. 직무교육의 내용은 오로지 직업윤리. 직업윤리 가지고 기억 하루 다 할 건 없으니까 반 잘라서 4시간만 한다. 기억이니까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국장시도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 실시할 때 통보하는 거 10일 전까지죠. 물론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교육할 때 실제로 교육비를 안 내요. 그래서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죠. 22번 옳은 것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속 공개사는 임원이 아니므로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원칙으로 시도의사나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오로지 시도의사만이에요. 기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하죠.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실시기간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대상자에 통지한다. 통지하는 것은 연수교육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나머지는 통지하는 것은 없죠.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은 형벌의 대상이 돼요. 물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누구에게 신고하거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할 수 있죠. 자, 형벌의 대상이라고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 등록자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 받은 자 1년에 1천,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처에서 교란 행위했다. 포상금 대상이 돼요.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하려면 돈을 받아가 지급하는데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니까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로 보조할 수 있다. 물론 행정관청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한 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무죄 판결 받았다. 공소 제기했으니까 지급하는 거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했다가 같이 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물론 지급한 내용을 정해놓으면 정해낸 대로 지급하겠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 왔다. 따라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23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의뢰한 위법 기업공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접 거래 금쟁이로서 3년에 3천이지만 포상금 대상은 안 되죠.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이렇죠. 국고에서 100분의 50 내로 보조할 수 있죠.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한다. 1개월은 맞죠. 지급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 따로 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맞고요. 자, 협회.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전용한다. 협회 설립할 때 법인이니까 일단 발기인총회, 발기인 세자가 300명 이상, 창립총회에서 600명, 그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죠.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한다.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국장에게 협회 설립할 때 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이니까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어느 시도나 어느 시군구에 지부와 지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의사에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신고받은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은 절대 지부나 지회에 지도감독할 수 없다. 협회 고유 업무 수탁 업무에서 고유 업무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죠. 수탁 업무로 들어가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등 시험에 관한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그리고 시험에 관한 업무 할 수 있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인데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하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죠. 협회는 전부 다 국장이 하는가 별도로 안 보셔도 되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만 국장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협회에 둔다. 두자가 중요하죠. 2명 말도 안 되죠. 20명 1명 빼가지고 19명 이내로 한다. 임기 두자다 2년이죠. 임기 2년은 두 번째 나왔으니까 2번 할 수 있죠.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물론 협회에 두는 운영위원회 국장이 위원장을 뽑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위원이 호선합니다. 물론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도 있죠.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자, 24번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건 아니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하죠. 협회는 공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공제 규정을 조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시도의사가 지도감독한다? 아니죠. 그죠?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어요. 시도사는 협회의 기업공개사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맞고. 자, 경매.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경매 방법이 3개가 있죠. 호가 방식의 경매, 기일 입찰제, 기간 입찰제. 경매 종류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를 한다. 그러니까 신경매, 재경매에서 유찰이 됐다. 신경매죠. 재경매, 대금 납부를 안 해서 다시 하는 게 재경매예요.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 되죠. 5개죠.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되고 후순위는 말소됩니다. 대신에 예외가 자주 나오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됩니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되죠.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말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돌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하지만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대신에 경매 기입 등기 후,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죠. 자, 경매 들어갈 때 경매 절차에서 맨 처음 매수 신청 들어갈 때 보증금 최저 매각 대금의 10%예요. 자, 그다음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거 빼고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갈 때 최고가 매수인을 신고받는데 차순위 매수인 신고받죠. 차순위 매수인은 최고가 금액에서 아까 보증금 뺀 것보다는 적어도 높아야 된다. 자, 매각 기일이에요.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브를 결정합니다. 근데 항고할 수 있죠. 근데 매각 허브 결정하기 전에 농취증 제출한다.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 제출하는 거 아니다. 그죠?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 매각 대금의 10% 냅니다. 그리고 매각 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정 기한을 정해서 대금 납부를 통보한다. 일정 기한 내에 대금 납부한다.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체득하죠. 그럼 소유권 체득했다.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하죠. 자, 그리고 들어가려면 점유자가 있다.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는데 인도 명령 신청은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금 납부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신청해야 돼요. 자, 배당 신청하는데 배당 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면 돼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꼬이지 마세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자, 25번에 기업공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에는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가관에 제공한다. 매수 가격이 아니고 최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매수 신청인에 통지해야 되고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죠.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매각 결정일이 아니고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요.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돈을 줘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재단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 재단권보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네요. 자, 그다음 행정처분에서 행정처분하는 경우 청문하는 거 아니죠. 취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물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는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나 또는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죠. 위에 보고하는 건 오로지 자격 취소만 보고 있죠.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지한다. 그럼 자격 정지는 자격증 반납 규정도 없고 위에 보고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 행정처분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3년 시효제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지정 취소나 이런 규정이 없다 그랬죠. 자, 행정처분허가 승계에서 아까 업무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았다, 과태료 받았다. 아까 절대 취소 위에 상대 취소에 3회 업무정지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죠. 그럼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는 1년 간다 그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어요. 재등록을 했다.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 제휴를 승계한다. 1년간 승계되죠. 3년 아니고 1년이에요. 재등록한 날로부터 아니고 폐업한 날로부터 아니고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행위로 업무정지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줄 수 없다. 26번에
실제로 놓은 지문인데 굉장히 쉬운 지문이에요.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회사가 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과 진행한다. 맞죠? 그죠? 그럼 우리 법에서 시도회사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회사로 들어가면 되죠. 대신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회사. 그 사람이 절차를 완료하고 교부한 시도회사에 통보해라.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교부한 시도회사가 줍니다.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은 소속공개회사이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기업공개회사다. 맞고,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문을 할 수 없다. 정지기간 중에 하면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하면은 자격취소, 업무정지기간 중에 하면은 등록취소죠.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는 일을 할 수 없으나 3년 경과하면 할 수 없다 그랬죠.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맞고,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공개에서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기업공개에서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죠?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자격취소사유, 자격취소보다는 자격정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격정지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문제의 가치가 없습니다. 소속공개회사가 업무하면서 위반은 전부 다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는 몇 개월짜리냐, 이게 훨씬 많이 나왔어요. 이 소인이 성급하게 서거했다. 이중 소속 6개월, 끝에 있는 거래계약서 위반 6개월, 금쟁이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죠. 자격 취소 사유가 핵심이 3개예요. 첫 번째가 자격 취소 사유가 정직하게 부양하자 이랬죠. 어떤 경우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죠.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자, 두 번째 핵심은 정지기간 중에 중요합니다. 징인데 징이죠. 이 법 들어가야 돼요. 다른 법이면 아니죠. 물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됩니다. 부정하게 처리했다. 양도되었다. 세 번째 핵심이 기업공개사 이중소송하면 절대 취소죠. 소속공개사 이중소송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하지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송하면 자격 취소다. 그럼 거기에 5번에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죠. 그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송하면 자격 취소예요. 기업공개사는 등록 취소 맞고. 27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거 지문에 꼭 나온다 그랬죠. 상대 취소예요. 기업공개사 법인이 해산했다. 개인이 사망했다. 똑같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등록증 없앱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고, 기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상해서 증금을 하겠다. 빌려줬죠. 무조건 취소해요. 기업공개사가 다른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 되었다. 이중소속이죠. 절대 취소입니다. 기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을 했다. 절대 취소입니다. 28번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물론 교부한 시도회사에 반납하죠.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의 기업공개사 상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다. 자격 취소 맞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회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회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회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회사에 통보한다. 그럼 통보받은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절차를 하고 교부한 시도회사에 통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뀌었네요. 자, 시도회사가 공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회사에 통보한다. 5일에게 딱 한 번 나오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고.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받다 무등록자 3년에 3천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비슷하니까 3년에 3천.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했다. 금징에서 3년에 3천. 거래 당사자 쌍방거래했다. 금징에서 3년에 3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 양도했다. 빌려주면 무조건 1년에 1천입니다.
자, 공직에서법명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자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효시에 받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물론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기업공개사 휴업이니까 문둥표 휴게사보자 100만 원 이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의무 위반했다. 문둥표할 때 둥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만 원. 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등록 과정이 부과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다.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할 때 공인중개사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는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꾸로 국장이 준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기업공개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있는데 중요합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는 업무 정지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죠. 이 지문에 꼭 나와요. 물론 등록 과정이 부과하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다.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등록 과정이 부과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1번에 공인중개사법 명상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개냐. 국장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국장 맞죠. 대신에 위탁하는데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은행에 위탁하죠.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요거 3년에 3전짜리지만은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아니죠. 교란 행위는 부당 이거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방해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런 부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의뢰를 하지 말라는 말은 싸게 내라는 말입니까? 비싸게 내라는 말입니까? 싸게 내라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마라. 이래야지 올라가야죠. 이런 부분 조심하세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한다. 맞고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틀렸죠. 그죠? 시도의사나 등록관청 신고센터에 제출하는 게 10일, 신고센터가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의 포상금. 자,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와 포상금 같이 봐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이죠. 그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돈 나오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죠. 자,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100분의 5 이하,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자,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가 임대차하고 관련되는 건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3천만 원 이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취득세 3배 이하에서 받겠다 그랬죠. 3배,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요거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신고. 이거는 신고를 하긴 했지만 안에 내용을 거짓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관청에서 주는 것은 전부 다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범위 내인데 제일 큰 거, 위반행위가 제일 큰 거, 요거 두 개는 많이 안 봐주겠다. 5분의 1 범위 냅니다.
자, 또 중개사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주는 거죠. 감면 안 해주는 건 보세요. 제일 큰 거 감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해라 했는데 안 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안 했다. 제출해라 했는데 안 해놓고 내 제출 안 했는데 자진 신고할게 감면해달라 말이 안 되죠. 그죠? 요거 3천만 원 이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거는 감면 대상이 안 돼요. 자, 포상금은 돈이 나와야 되죠. 자, 이 포상금 중에서 위반행위가 제일 큰 거, 요거 포상금 대상이, 요거 대상이 됩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 안 했다. 공무원이 알죠. 아는데 이 사람 신고했다. 이거 포상금 안 되죠. 그죠? 요거 대신에 거짓 신고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관련된 거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포상금은 얼마를 주느냐면 이 과태료의 20%를 지급합니다. 20%를 지급하는데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했을 때 지급합니다. 외국인 특례기에서는 포상금 대상이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돈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 내죠. 그죠? 자, 요건 한 건당 중개사법 마찬가지로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해야지 지급하죠. 그죠? 이것도 형벌이니까 중개사법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주는데 이행강제금 주기 전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려야 되죠.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신고했다 지급 안 합니다.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 지급 안 합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급을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받아가지고 20% 지급한다. 돈이 남죠. 국고에서 보좌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전부 다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죠. 여기에는 2개월이에요. 그런데 과태료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벌한 거를 수사기관에서 허가관청으로 통보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도 허가관청이 내죠. 다른 데 확인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이해가 2개월 이내가 아니고 포상금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한다. 자, 3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포상금의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지급한다. 맞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한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죠.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것도 대상이 되죠. 그죠?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도 포상금 대상이 된다. 50만 원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도 신고나 고발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50만 원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학은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금인을 안 받아도 되죠. 허가 받으면 금인 안 받아도 되죠. 허가 받았다. 농취증도 안 받아도 되죠. 그죠? 농취증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의 파트가 크게 3개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파트,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3개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합니다. 외국인 특례규에서는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다르죠. 그죠? 허가는 소유권,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상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서 나오죠. 요거 2개,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서 절대 개업공개서 안 나옵니다. 기업공개사 허가 대상의 토지를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하지 절대 기업공개사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자,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죠. 그러면 상속은 신고 안 하죠. 이거는 신고합니다. 경매로 처리하다 신고 안 하고 이거 신고하죠. 증여 신고 안 하고 이거 신고하죠. 그죠? 증여는 계약입니까? 계약 아닙니까? 계약이니까 60일 6개월 60일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매매로 취득한다면은 신고하면은 요거 신고해랍니다. 그러면 요거 신고했다. 이거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하면은 요거 안 해도 된다. 그죠? 똑같은 사람이 허가받았다. 요거 안 해도 되죠. 똑같은 사람이 허가받았다. 요거 안 해도 되죠. 대신에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할 때 처리기간이 15일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15일. 그럼 여기에서는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여기도 원래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인데 요거는 바뀌었죠. 계약일로부터 30일. 그러면은 여기는 계약으로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인데 매매 계약이다 하면은 며칠로 봐야 돼요. 이거로 가야 되니까 30일 이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률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신고관청에게 신고합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이 부분은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고할 때 신고하는 내용이 첫 글자라면은 소개 중매 종가이죠. 그죠? 자, 소개 중매 종가 있는데 권리 이전의 내용, 우리 거래계약 체결할 때, 교권할 때 권리 이전의 내용은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임대차는 별도로 보고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거래 당사자 잘 모르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중요한 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런 거 할 때 두 개는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내용이 6억 원 이상이죠. 그 다음에 금액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라면은 이럴 때는 자금조달기 입주계획 지급 방법뿐만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핵심은 요거는 국가 등이 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주택만이에요. 주택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자, 법인인 경우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크게 두 개 봐야 돼요. 자, 법인 현황하고 자금조달 계획이 들어가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다, 조정대상지역이다, 규제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법인 현황은 한마디로 주택만입니다. 주택만이고 일방 당사자, 국가 등이 만들어가죠. 여기도 일방 당사자, 국가 등이면은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은 매수인인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자, 신고 의무자는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자, 신고서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신고 의무자는 계획공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한다. 제출은 1인이 합니다.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해야 돼요.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해야 된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죠. 해제 신고는 하나만 생각하세요. 거래 당사자 해야 된다. 국가 등이 할 수도 있고 기업공개사 할 수도 있지만 해제 신고 의무는 기업공개사 거래 당사자예요. 자, 대리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게 아니고 1인이에요. 물론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 대리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할 때 절대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위임장을 가져가야 하는데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자필 서명을 기재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물론 신고서 제출하거나 대리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
자, 신고받은 신고 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필증 받고 등기를 하러 간다.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아까 거래 당사자 해야 된다. 해제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에 제공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공 안 하면은 요거 두 개 자금 조달 요것만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자,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할 때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했을 정정,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이죠.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면적, 지분 다 들어가죠. 지분 비율도 다 들어가요. 요거 말고 어떤 공부를 해도 공부가 나오면은 정정, 안 나오면 변경입니다. 이거 틀리게 개업공개사의 주소, 개업공개사 주소는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죠.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정정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변경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공동매수인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그러세요. 제외되는 경우에 하는다. 그 다음에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추가나 교체는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에 한다. 자, 여기에서 정정 변경 안 되는 게 세 개가 있죠. 계약일,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지분, 정정도 변경도 안 돼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원래 신고관청이 조사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국장의 신고관청은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럼 조사한 것은 신고관청은 시도의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의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 물론 이거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합니다. 실제로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하죠. 신고서 작성 방법에 다른 거는 전부 다 보고서를 빼고 적는데 보고서를 포함해서 적는 거는 두 개 있죠. 공급계약,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나머지 이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습니다. 거꾸로 보면은 종전부동산은 주택법에서는 안 나오죠. 정부법에서 나오니까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할 때 총이란 말이 없으면은 합격을 적는 게 아니고 각각 적죠. 면적은 집합권 충분인 경우는 한 동 전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자기 집만 사고 판다. 연면적입니까? 전용면적입니까? 전용면적. 물론 이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틀리게 나올 건 아닌데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를 적고 외국 국적을 기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30 몇 번입니까? 3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정된다. 이거 아니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굉장히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해야 된다. 신고관청이 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개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해서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잔금 지급일, 거래금액 공부에 안 나오죠.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한다.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3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거짓 신고 아니죠. 500만 원 맞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거짓 신고했으니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기 이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포상금 대상이 되죠. 상기 이행 행위를 한 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감면된다. 과태료 감면 안 되는 거는 뭐 있습니까? 감면 안 되는 게 제일 큰 거 3천만 원 나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안 했다. 감면 안 되는 거 이거는 감면되죠. 상기 이행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2분의 1인데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 100분의 5 이하, 요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이거는 취득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물론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란다. 법인하고 이거 보면 되는데, 사람의 반, 여기서 사람은 임원이나 사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이상 또는 자본금의 반 이상이 외국인 등에 있으면 외국인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택한다. 그러면은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하는데 전부 다 시군구청에 해야죠. 그죠? 자, 신고할 때 세 개가 나눠지면 계약으로 취득했다. 매매 계약이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오늘 30일이죠. 그럼 계약으로 취득했다. 기업공개사 있으니까 알죠. 60일이죠. 계약 외 모르니까 6개월이죠. 계속보유신고 모르니까 6개월이죠. 그러면은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계속보유신고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인데 계약일 때는 60일 보고 반드시 봐야 되는 게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절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자,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죠. 계약으로 취득했다.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는 말 알죠.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벌이 크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이 과태료는 시군구청장에 부과합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은 모르니까 조금 싸게 해줘야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 안 해도 된다. 자, 허가 대상, 허가도 물론 시도의사가 받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받죠. 허가 대상이 4개가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자, 허가받거나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자주 위에 보고하는 건 아니다. 그죠?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사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3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맞죠? 외국인이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 외죠.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이면은 아니까 60일 맞죠?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계속 보유 신고 모르니까 60일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자, 신고 관청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사 매월 1회 국장에 제출한다. 매월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매 분기별로 들어가요. 자, 36번 선매제도 토지거래 허가 정리 좀 하고 할게요. 근데 이거 이제 5개 남았죠. 시간이 조금 걸린 건데 한 20-30분 하면 될 건데 잠시만 쉬다가 볼까요? 계속 하면은 촬영하기 그렇죠. 그죠? 한 5분만 쉬다가 한 20-30분 하면 끝날 거예요. 잠시만 쉬다가 보겠습니다.